네, 송규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9강 1교시 강의입니다. 먼저 토픽 81번 고전적 산림 수확 조절 방법입니다. 89회 3교시에서 고전적 수확 조절 방법 중 제적 조절법, 99회 3교시에서 고전적 수확 조절 방법 중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을 비교 설명하라. 101회 1교시에서 산림수확 조절을 위한 절충평분법에 대해 설명하라 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수확 조정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경영 대상이 되는 산림에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경영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 수확 조절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보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산림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을 조사 평가한 후 그 수확을 조절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산림과 성취하기를 원하는 충분히 조절이 잘 된 산림, 법정림이 주어졌을 때 고전적인 목재 수확 계획 방법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벌채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제적을 생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유림의 경우 산림수확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 축적법 중에 하나인 헤이어 공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인 수확 조절 방법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첫째, 면적 조절 방법으로 조절이 잘 된 산림, 법정림은 하나의 벌기령 이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가끔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안정된 수확을 희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적 조절 방법은 안정적인 수확이 가까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따금 하나의 벌기령 이외에도 조절이 잘 된 산림, 법정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각의 산림수확 조절 방법들을 위한 전형적인 기법들을 제시한 후 면적조절법, 면적평분법과 제적조절법, 제적평분법이 갖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먼저 면적조절 방법, 면적평분법입니다. 이 기본 원리는 법정림에서 각 연도 또는 매 분기마다 같은 수의 산림 면적을 수확하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동령 인분의 적용을 보면 면적조절법은 관리되지 않는 불규칙적인 인분을 정리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법정 상태의 산림이 한 윤벌기 내에서 달성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형 인분의 적용은 면적조절법은 일형림에서 매년 수확에 편입되는 산림 면적의 양을 가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유급의 적용은 지유의 다양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면적 조절의 적용을 복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윤벌기의 적용은 계획된 윤벌기가 평균 연령 생장량의 정점에서 맞추어진 경우에는 선택된 윤벌기는 지유급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면적조절법의 평가는 법정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이며 벌채 면적에 의하여 수확량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확될 제적에 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산림 소유자의 다양한 목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들과 병합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제적조절법, 제적평분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매년 어느 정도의 목재를 벌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채 면적은 이러한 양에 맞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벌채할 제적에 관한 결정은 축적량 및 생장량의 양과 분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실 축적 및 잠재적 생장량에 근거한 공식법을 보면 훈데스 하겐의 공식법으로 법정 축적법 중에서 이용률법에 해당하며 파우센 훈데스 하겐 법이라고도 합니다. 표준 연벌체량은 YA는 현실 인분의 생장량 또는 수확 가능한 생장량을 말하고 YR은 법정 벌채량, 그리고 GR은 법정 축적, 그리고 GA는 현실 인분의 축적을 말합니다. 표준 연벌채량은 법정 벌채량을
법정 축척으로 나눈 후 거기다가 현실 인분의 축척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훈데스하겐 공식은 벌채량과 연계된 생장 및 축척에 대한 장기적인 유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적 조절법 중 인보 축척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간단한 접근 방법으로서 훈데스하겐 공식이 단순화될 수 있고 수학부의 필요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략적으로 근접한 법정림에서 관찰되며 영급에 따라 제적은 다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출식은 훈데스 하겐 공식법에서 GR 법정 축척을 YR 분의 2를 적용시켜서 산출합니다. 여기서 그 R은 윤벌기고 YA는 현실 인분의 생장량 또는 수학 가능한 생장량을 말하며 GA는 현실 인분의 축척을 말합니다. YA 이식을 간단히 하면 결국은 2 곱하기 GA를 R로 나누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단히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졌으며 매년의 수학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요구된 모든 것은 총제적과 윤벌기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값은 훈데스하겐 공식으로 계산한 벌채량 값보다 조금 높습니다. 축척과 생장량을 기초로 하는 공식법에는 오스트리안 공식과 한지크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현실 인분의 축척은 현실 생장량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제적 조절을 수립하기가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벌채량 산출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절충되어 왔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안 공식은 총 축척을 높이거나 낮추어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생장량을 결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표준 연벌량은 I 연년 생장량 플러스 GA 현실 인분의 축척에서 GR 법정 축척을 뺀 걸 A 갱정기 정리기로 나누어서 표준 연말량을 산출합니다. 어떤 갱정기 하에서 현실 축척 이상 또는 이하의 벌채에 의하여 평균 축척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기본적인 원리가 폭넓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오스트리안 공식은 이러한 원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특별히 일형인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지크 공식은 대부분이 노령인분으로 구성된 수학 조절이 되지 않은 인분에서의 초기 경영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 태평양 북서부의 미성 동령인분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연간 벌채량은 VM 연벌기 이상의 경제성 있는 인목의 제적을 R 미래 인분에 적용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서 거기 그 값에 산림 생장량 I를 더한 값을 말합니다. 벌채량과 관계가 있는 인자는 첫째, 윤벌기 동안 분포된 윤벌기 이상의 인목제적, 두 번째, 산림생장의 추정치 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면적, 제적 검증법, 한지크 공식과 같은 제적 조절법은 계산한 수학량이 실제적으로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동령님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앞에서 제시한 공식으로 계산한 수학량을 윤벌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조망해 봄으로써 검증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제적은 벌채가 가능한 면적에 반하여 검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면적, 제적, 검증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령 0급으로 구분된 모든 산림 면적. 둘째, 수학 시기까지 각 연령의 생장량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인분 수학 우선순위의 결정. 넷째, 미래 인분을 위한 윤벌기, 벌기령입니다. 제적조절법의 평가는
경영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살림에 대한 수확 수준을 빠르게 추정하고 그러한 수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사정할 수 있는 제적조절법의 능력은 벌채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기 있는 조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적조절법은 두 가지 단점을 가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첫째, 경영되고 있지 않은 인분에 관하여 요구되는 생장량 정보는 보통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 매년 벌채 면적에 대한 공식적인 조절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산림이 법정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보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적조절법은 시간에 따라 어떤 수학제적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주는 산림 경영자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길 바랍니다. 다음 면적 및 제적 조절의 절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면적 조절법과 제적 조절법은 필연적으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어느 쪽도 벌채에 관한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문제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방법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절충하고 병합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행해져 왔습니다. 절충조절법 또는 절충평분법이 이 두 가지 조정 방법을 결합한 가장 공인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절충평분법은 특정한 공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충평분법은 산림이라고 하는 자산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평가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본 틀에 해당됩니다. 정의된 바와 같이 절충평분법은 특정 인분의 면적, 제적, 조림적인 상태와 산주의 방침, 그리고 요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근거하여 정기 허용 벌채량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충평분법은 제적평분법과 면적평분법을 절충하여 제적수학의 보석과 법정 연급 배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1820년 독일의 코타가 고안하였으며 그 후 클리스테인, 크레베, 크렌저, 스토저 등이 보완하여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 산림사업의 실행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 내 모든 인분의 임상, 지위 및 연급에 따라 집단화한다. 인반 및 소반을 구획하는 겁니다. 각 인분의 집단화를 위하여 수익성 있는 인분 제적과 조림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더 적합한 분석을 위하여 수확할 모든 인분 또는 다음 몇 분기 내에 처리할 모든 인분을 선발한다. 그리고 면적, 지위, 수종, 일헥타르당 제적, 인분 상태, 접근성 및 수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정보 등 인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매년 주벌 갱신 수확 면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상 산림의 면적 조절 계산을 하고 성숙인분에서 일헥타르당 평균 제적을 이용하여 산출한 면적이 실행될 수 있는 평균 제적을 계산합니다. 또한 벌채하는 제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제적조절법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계산들이 주어지면 수확할 연간 벌채 면적과 제적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을 수립합니다. 어느 인분이 다음 몇 분기 내에 벌채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림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조절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관되어 엉켜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도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면적이 모두 개벌되지 않는다. 제적조절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적이 모두 벌채되지 않는다. 가장 가치 있는 인분이 모두 수확되지 않는다. 불건전하고 감염이 될 인분이 모두 처리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와 같은 절충안을 기본으로 하여 보통 5에서 10년의 첫 번째 벌채 기간을 위한 특정한 수확 예산안을 편성하고 두 번째 분기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목재를 벌채하고 예상치와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수확 분기가 끝나면 모든 분석을 다시 시작합니다. 절충평분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벌채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현장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면적 평분법은 시작부터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연간 벌채량은 전체적인 제적과 면적의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시적인 조림적 처리와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쟁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작용이 허락되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벌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주요한 관심은 즉시 수확이 될 인분에 주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수확은 경제성 있는 인목을 포함하는 인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한 인분의 특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효율적인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인분에 관한 정보는 대개 전체적인 수확 수준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절충평분법은 인분에 대한 정보와 분석의 필요성이 가까운 장래에 실행될지도 모르는 확률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경영학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전적 산림수학 조절 방법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수학 조절은 농작물은 해마다 성숙한 것을 수확하면 되지만 인목은 1년 동안 자란 부분만을 베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목재를 성숙 인분에서 수확해야 합니다. 어느 인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수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수확 조절, 수확 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획윤벌법으로 전체 산림 면적을 윤벌기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한 윤벌기를 거치는 동안 매년 한 벌구씩 벌채에 수확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구획면적법 또는 면적배분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적배분법은 구획윤벌법은 면적을 기초로 제적수확을 조정하는 반면에 제적배분법은 제적을 기준으로 수확 예정량을 결정합니다. 제적배분법에는 베크만법과 혼하길법이 있습니다. 평분법은 윤벌기를 일정한 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수확량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확 조정의 기준을 제적 또는 면적으로 하느냐, 양자를 절충하느냐에 따라 제적평분법, 면적평분법, 절충평분법으로 나뉘어집니다. 평분법은 벌구식 작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령 단순림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법정축적법은 작업급에 대한 현실림의 축적과 생장량 그리고 법정 축적을 사정하여 표준 벌채량을 계산하고 현실림을 법정림 상태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법정 축적법에는 교차법, 카르락 세탁법, 그리고 헤이어법, 칼법, 게르하르법 등이 있으며 이용률법에는 훈데스하겐법, 멘델법이 있고 수정계수법에는 베크만법과 시미트법이 있습니다. 법정축적법은 법정축적에 도달도록 하는 수식법이며 수확량만을 산정하고 벌채 장소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으며 생장량을 기초로 하여 수확량을 예측하는 광의의 생장량법에 속하며 수확조정의 대상이 제적입니다. 이 방법은 법정 상태의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제적 수확의 보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연급 분배가 거의 균등한 산림에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 생장량법은 산림의 생장량이 곧 수확량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년 생장량, 평균 생장량 등을 기초로 수확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마틴법과 생장률법과 조사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틴법은 각 인분의 평균 생장량 합계를 수확 예정량으로 하는 순수 생장량법입니다. 즉, 각 인분의 헥타르당 연간 생장량의 각 인분 면적을 곱하여 합한 값입니다. 연급이 불법정일 때 연년 생장량을 수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평균 생장량을 수확량으로 하지만 평균 생장량의 합계가 전임의 연년 생장량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다음 생장률법은 현실 축적의 각 인분의 평균 생장량을 곱하여 얻은 연년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합니다. 생장률의 사정은 해당 인분의 표준지에서 표준목을 선정하여 벌채한 후 수간석해야 하거나 생장추를 사용하여 직경 생장량을 계산하여 생장률을 추정합니다. 이 방법은 현실림의 연년
생장량을 생장률에 의하여 구하고 이것을 1년간의 연년 생장량으로 간주하여 수확량을 예측하는 순수 생장량법입니다. 현실 제적과 생장률에 의하여 연년 생장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산정된 생장률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조사법은 일정한 수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산림의 자연상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산림 생산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조림, 무육화, 택벌 작업에 적용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수각국이 표준교재 5권 산림경영 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2번 구획윤벌법입니다. 98회 1교시에서 인복 수학 조절 중 구획윤벌법이 출제되었습니다. 구획윤벌법은 수학조절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시적인 방법이며 이것을 구획면적법 또는 면적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역구에 속하는 전 산림을 인벌기의 연수와 같은 수로 구획하여 매년 한 구획씩 벌채하는 방법입니다. 산림의 구획에 있어서 임지의 생산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각 구의 면적이 같게 수학적으로 구획하는 방법을 단순 구획윤벌법 또는 기하학적 구획윤벌법이라고 합니다. 임지의 생산력을 감안하여 매년 제적 수확량이 같게 면적을 배분하여 구획하는 방법을 비례구획윤벌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채용하였을 때 각 구의 벌기령은 같아야 합니다. 구획윤벌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단순 구획윤벌법으로 수학조정법의 하나로 전 산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와 같은 벌구로 나누어 매년 한 벌구씩 벌채하는 방법입니다. F는 벌구 면적을 말하고 대문자 F는 전 산림 면적을 말합니다. U는 윤벌기 연수를 말합니다. 전 산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로 나누면 됩니다. 벌구 면적입니다. 비례구역 윤벌법은 토지의 생산력에 따라 개의 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벌구 면적을 조절하여 매년의 수확량을 균등하게 하는 수학조정법의 하나입니다. F 벌구 면적은 U분의 F이고 I-는 해당 인분의 평균 생장량, I는 평균 생장량을 말합니다. 평균 생장량을 해당 인분의 평균 생장량으로 나뉘어지면 벌구 면적이 됩니다. 구획윤벌법의 특징은 확고부동한 면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실행하는 데 편리합니다. 한 윤벌기를 거치는 동안 산림은 법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면적을 기초로 하여 매년 동일 면적을 벌채하게 되면 불법정한 현실림은 제1윤벌기 동안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용재림에서는 적용 가치가 적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임업경영학 12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3번 조사법입니다. 126회 3교시에서 수학조정기법 중 조사법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의 수학조절을 살펴보면 농작물은 해마다 성숙한 것을 수확하면 되지만 이목은 1년 동안 자란 부분만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를 성숙인분에서 수확해야 합니다. 어느 인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수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수학조절, 수학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조사법의 개념을 살펴보면 고전적 수학조정 기법으로 제적배분법과 제적평분법 등은 제적수학의 보속을, 면적평분법과 순수연구법 등은 법정상태의 실현을, 인분경제법과 조사법 등은 경제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조사법은 생장량법으로 생장량법은 생장량이 곧 수확량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생장량법에는 각 인분의 평균 생장량을 합계한 수확량으로 정의하는 마틴법과 현실 축적의 각 인분의 평균 생장률을 곱하여 얻은 생장량을 수학으로 삼는 생장률법과 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조사법은 일정 수식이나 특수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근거로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조방적 경영을 하는 살림에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조사법은 조림과 무육을 위주로 하고 살림이 어떠한 구성 상태에 있을 때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여 살림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경험으로 파악하여 집약적으로 살림을 경영하는 것이 조사법의 목표입니다. 조사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면적조사는 살림의 면적을 기준으로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벌기령에 도달한 면적을 조사하여 해당 면적만큼 벌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로 개별 작업이나 외림 작업에 적용합니다. 다음 제적조사로 살림의 제적을 기준으로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목의 축적을 조사하여 축적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확만큼을 수확하는 방식으로 주로 택벌 작업에 적용합니다. 조사법의 특징으로 정확한 살림 상태 파악입니다. 실제 살림 상태를 조사하여 수확 계획에 반영하므로 계획적인 살림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조사법의 문제점으로 시간과 비용 소요입니다. 전체 살림을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경험자는 경험에 의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숙련을 요합니다. 그리고 집약적 작업입니다. 살림의 조림이나 무육을 위주로 하며 조방적인 살림 경영에는 적용이 곤란하여 대규모 살림 경영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현실림 적용이 어렵습니다. 동령리와 같은 단순한 인분에 비해 다양한 연령의 나무가 섞여 있는 현실림에는 적용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임목경영학 1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4번 구기림 경영계획의 수확조절 방법입니다. 123회 2교시에서 구기림 경영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확조절 방법과 적용 방안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살림 경영계획 수확조절을 살펴보면 경영계획 후 자체의 벌채량은 경영계획 기간 중에 임목 총생산량을 고려하여 정하되 연급 부분 개선 등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임상조사 및 단위사업계획 결과를 토대로 경영계획 후 전체에 대한 임목 생산 계획량이 지속가능한 살림 경영을 위하여 적절히 산정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준 벌채량은 경영계획 기간 중에 임목 생장량을 기준으로 정하되 살림의 현황, 반출 시설 및 노무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임목 생장량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간벌을 우선하고 총 이용 계획량 및 벌채 계획 면적이 지속 가능한 수확량 및 벌채 면적을 상회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확 조절은 면적 위주로 임목 생장량을 산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현실 연급이 법정인 연급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법정 축적법을 적용합니다. 표준 벌채량은 현재 인분의 생장량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인분 축적과 법정 축적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벌채량은 다음과 같은 헤이어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YA는 표준 벌채량은 0.7 곱하기 IR 인분의 평균 생장량 플러스 VA 현실 축적에서 법정 축적을 뺀 것을 A 갱정기로 나누면 됩니다. 0.7은 조정개수를 의미합니다. 생장량 조정개수는 생장량 조사 시 오차와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0.7 내로 적용합니다. IR 인분의 평균 생장량은 현지에서 조사하거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VA 현실 축적은 조사한 자료를 통하여 현실 축적을 구하고 VN 법정 축적은 수종별 연급 평균수고 평균 경급 등을 참고하여 법정 상태를 구합니다. A 갱정기는 현실 연급을 법정 연급 상태로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20년을 적용합니다. 즉 현재의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적을 경우 표준 벌채량은 연간 생장량보다 적어지게 되어 인분 축적이 증대됩니다. 현재의 인분 축적이 법정 축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표준 벌채량이 인분 생장량보다 많아지게 되어 현재의 인분 축적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4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85번 현대적 산림수학 조절 방법입니다. 84회 1교시에서 선형계획법의 기본해법으로 도표해법에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열거하고 설명하라. 99회 1교시에서 현대적 산림수학 조절법 중 목표계획법, 119회 4교시에서 현대적 산림수학 조정기법, 그리고 131회 2교시에서 선형계획 모델의 전제조건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수학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림생산물을 말하며 물질수학과 화폐수학으로 대별됩니다. 물질수학에는 주산물수학과 부산물수학이 있고 주산물수학에는 주벌수학, 간벌수학이 있습니다. 화폐수학에는 주수학과 순수학이 있습니다. 물질수학은 다시 주산물수학과 부산물수학으로 나뉘어지며 보통 임목을 벌채하여 얻어지는 목재수학을 주산물수학이라고 하고 산림에서 얻어지는 목재 이외의 다른 임산물, 두릅, 버섯, 잣, 산채나물, 고르쇠 수액 등의 수학을 부산물 수학이라고 합니다. 주산물 수학은 벌기에 도달한 임목을 갱신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주벌수학과 인분이 조성된 후 주벌수학 이전에 얻어지는 간벌수학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산림수학 조절 문제에서는 주산물 수학이 수학 조절의 대상이 됩니다. 수학 제적을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화폐 수학은 조수학과 순수학으로 구분됩니다. 순수학이란 목재 생산에 들어간 경비를 조수학에서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생산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량을 생산량이라고 표현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수확량은 생산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업에서 생산량은 개개 임목의 생장량, 누적 합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 산림수학 조절 방법입니다. 산림의 경영 및 관리의 핵심은 안정적인 연급구조 하에서 목재 수확량을 여하히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산림의 공익성, 환경성이 부상하였고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산림수학 조절 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산림수학 조절 방법으로는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그리고 목표계획법이 있습니다. 먼저 선형계획법은 산림수학 조절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경영과학적 기법 중의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수리계획법의 일종입니다.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작전상의 여러가지 계획 문제를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947년에 조지 덴지는 선형계획 문제를 풀기 위한 효율적인 해법으로서 단체법을 발표함으로써 선형계획법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형계획법은 군수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조직에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선형계획법은 산림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수확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산림경영에 있어서 주로 목재 생산 계획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선형계획법은 경제적인 활동하에 제한된 생산 요소들을 최적의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할 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주요 활동의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면 항상 배분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경우 생산 요소의 최적 배분은 목재 수확량을 최대화하거나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선형계획법은 최대화 또는 최소화 문제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형을 이용합니다. 선형계획법에서 선형, 라이너는 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형을 사용되는 모든 함수식이 일차식이거나 부등식으로 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계획이라는 용어는 컴퓨터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는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계획법은 수학적
모형에 따라 어느 한 문제의 최적 해법을 얻기 위하여 활동의 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선형계획 모형은 선형계획법은 선형의 제약 조건 고려하에 선형의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x1, x2, xn의 값을 결정하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즉, 선형계획 모형은 식1은 z는 시그마 j1부터 cj, xj, 식2는 이 식은 시그마 n까지 j1에서 aij, xj가 pj오고 같거나 크거나 하는 내용이고 xj는 0보다 크다는 식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을 표시되는데 이 경우 aij 그리고 pi 및 ci는 상수에 해당합니다. 앞에 세 가지 식은 선형계획법의 기본 모형을 나타냅니다. 식 1은 목적함수식을 나타내고 어느 문제의 최적해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냅니다. 식 2는 제약조건을 그리고 식 3은 비부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의사결정 변수 x1, x2, xn은 여러가지 활동 수준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제약조건식 식 2의 함수식의 경우 부등식인 크거나 대신에 작거나로 되면 최대화 문제가 최소화 문제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형계획 모델의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선형계획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모형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형계획법의 적용 가능성은 몇 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형계획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비례성으로 선형계획 모형에서 작용성과 이용량은 항상 활동 수준에 비례하도록 요구됩니다. 선형계획 모델의 이러한 특성은 비례성 전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비부성으로 의사결정 변수 x1, x2, xn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의 값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부가성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면 전체 생산량은 개개 생산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개개의 활동 사이에 어떠한 변환작용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분할성으로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은 분할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의사결정 변수가 정수는 물론 소수의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선형성으로 선형계획 모델에서는 모형을 구성한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수학적으로 선형함수, 즉 1차 함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 함수와 모든 제약 조건들은 1차 함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제한성입니다. 선형계획 모델에서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의 수와 생산 방법은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량이 선형계획 모델에서 제약 조건으로 표시되며 목적 함수가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 변수값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일곱 번째 확정성입니다. 선형계획 모형에서 사용되는 모든 매개 변수,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의 개수들의 값이 확정적으로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선형계획법에서 사용되는 문제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선형계획 모형의 수식화를 보면 선형계획 모형을 수식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사결정 변수를 결정해야 하고 두 번째로 목적 함수를 결정해야 하며 세 번째로 제약 조건식을 결정해야 하는 등 일반적으로 3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 복합 경영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예를 들어 보기로 합니다. 어느 산림 경영 컨설턴트는 산림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림 경영인 홍길동은 낙엽송과 잣나무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낙엽송을 생산하려면 헥타르당 7kg, 비용 4만원, 노동일수 3일이 필요하고 잣나무를 생산하려면 1헥타르당 비료 6kg, 비용 8만원, 노동일수 6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자가 현재 이용 가능한 자원은 비료 320kg, 비용 230만원, 노동일수 300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낙엽송은 1헥타르당 8만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고 잣나무는 1헥타르당 10만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컨설턴트는 이 문제를 선형계획법에 의하여 접근하고자 결정하고 홍길동에게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구성하면서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홍길동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수학적 문제상황을 개발하였습니다. 의사결정자 홍길동, 목표, 수익의 최대화, 기준, 사업 운영 자금으로부터 연간 순수익, 활동과 의사결정 변수는 x1은 낙엽성 묘목, x2는 잣나무 묘목, 목적 함수는 수익의 최대화, 즉 최대화는 8만 곱하기 x1 플러스 12만 곱하기 x2, 8만원은 낙엽성 이익, 10만원은 잣나무 이익입니다. 여기가 12만원이 아니라 12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10만원, 오타입니다. 10만원. 제약 조건으로 먼저 비료는 이용 가능한 비료 320kg, 낙엽성 1kg당 7kg, 잣나무 1헥타르당 6kg, 제약 조건시는 7 곱하기 x1 플러스 6x2가 32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비용은 이용 가능한 비용 230만원, 낙엽성 1헥타르당 4만원, 잣나무 1헥타르당 8만원으로 제약 조건식은 4 곱하기 x1 플러스 8 곱하기 x2 23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노동일수는 이용 가능한 노동일수 300일, 낙엽성 1헥타르당 3일, 잣나무 1헥타르당 6일로 제약 조건식은 3x1 플러스 6x2가 300보다 작아야 합니다. 같거나 작아야 합니다. 비부 조건은 모든 의사결정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x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x2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앞의 문제에 대한 선형계획 모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목적 함수 최대화는 z는 8만 곱하기 x1 플러스 10만 곱하기 x2, x1은 낙엽성 묘목, x2는 잣나무 묘목, 제약 조건은 비료, 그 다음에 비용, 노동일수, 비부 조건 등입니다. 선형계획 모형의 해법을 보면 선형계획 모형이 수식화되면 다음 단계로 의사결정 변수에 대한 최적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형계획법의 기본 해법으로는 도표해법과 단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표해법은 의사결정 변수의 수가 둘일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변수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평면 좌표에 제약 조건과 풀이 결과 등을 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표해법에는 탐색 접근법, 등이익 함수선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산림 소유자 홍길동의 산림복합경영에서 수익의 최대화를 올릴 수 있는 선형계획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화 Z는 8만 곱하기 X1 플러스 10만 곱하기 X2, 제약 조건은 비료, 비용, 노동일수, 비부 조건 등입니다. 도포해법을 통해 최적해를 구해본 결과 낙엽성 묘목은 36.8개를, 잣나무 묘목은 10.3개를 생산할 경우 이익이 397만 4천원으로 최대화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탐색 접근법은 선형계획 문제의 최적해는 제약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실행 가능 영역의 꼭지점 중에 하나에서 반드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등이익 함수 접근법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등이익 함수 선상의 모든 점이 동일한 총수익을 가지는 직선이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최적의를 구하는 도표해법입니다. 다음 단체법은 실제로 선형계획 모형 중에서 의사결정 변수가 2개인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제약 조건의 숫자도 방대하여 도표해법에 적용하여 최적회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잡한 선형계획 모형을 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수적 풀이 방법이 요구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선형계획의 대수적 풀이 방법은 단체법으로 일명 단체표법이라고도 합니다. 단체법은 1947년에 단지가 최초로 개발하였는데 선형계획 문제의 최적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연산 과정으로 항상 원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보다 나은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실행 가능해 영역 안에서 더 이상 나은 해를 구할 수 없을 때까지 최적계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수계획법은 앞에서 설명한 선형계획법은 가분성을 전제로 한 기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면적이 25.4헥타르 또는 벌채량이 323.7 입방 등을 결정할 때 소수점 이하 단위까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앞에 가분성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마리수 또는 산림 작업 인원 수를 파악할 경우 사람의 인원수 등은 소수가 아닌 정수로 표시해야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수계획법이 사용됩니다. 정수계획법은 선형계획 모형의 특성 중 분할성 대신에 정수 제약 조건을 갖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선형계획 모형과 같습니다. 정수계획 모형의 특성은 첫 번째, 선형 목적 함수, 두 번째, 선형 제약 조건식, 세 번째, 모형 변수들이 0 또는 양의 정수, 그리고 네 번째, 특정 변수에 대한 정수 제약 조건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수계획 문제는 세 가지 유형, 즉 순수 정수 문제, 혼합 정수 문제, 0에서 1 정수 문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수계획법을 산림 경영 계획 문제 해결에 적용한 예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형규, 장제영 등이 산림 경영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수계획 모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계획법입니다. 목표계획법의 기초 개념은 불가능한 선형계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목표계획법은 본질적으로 선형계획법의 확정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으며 단일 목표나 다수의 목표를 가지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매우 유효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계획법에서는 선형계획법에서와 같이 목적 함수를 직접적으로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지 않고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최소화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경영계획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표계획법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이익 최대화나 비용 최소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 이외에 서로 상충되는 여러 개의 목표가 있는 경우에 수리계획법입니다. 여러 개의 목표 중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부터 만족시켜 나갑니다. 상위의 목표가 충족이 안 된 상황에서는 하위의 목표도 충족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목표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값을 표시하는 편차 변수를 도입하여 편차 합의 최소화를 목적 함수로 하는 최소화 문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변수는 편차 변수입니다.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형계획법과 목표계획법의 개념은 선형계획법 그림과 같이 목표계획법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고 선형계획법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고 목표계획법은 편차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138쪽과 산림경영학 1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